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험 6월 1일이야. 킹가에서는 내일 바다로 떠나니까 나는 석 달간의 휴가야. 아, 좋아라. 어느 더운 날 매그는 집에 돌아오자 이렇게 소리쳤다. 존은 전에 없이 지친 모습으로 먼지 투성이의 신을 벗고 있었다. 에이미는 간식을 위해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있었다. 마치 할머니도 오늘 떠났어. 오, 이를 기뻐하지 않고 무엇을 기뻐하리? 존은 말했다. 실은 나도 같이 가자 할까봐 혼이 났어. 마차가 움직이자마자 36개 주랭랑을 쳤지. 가엾게도 존은 곰처럼 씩씩거리며 집에 뛰어들었어요. 베스는 엄마처럼 다정하게 조의 발을 안아준다. 마치 할머니는 산파이어야. 에이미는 레모네이드를 맛보며 말을 거들었다. 얘 좀 봐. 산파이어? 뱀파이어란 뜻이겠지. 바다풀이 아니고. 조가 말했다. 언니들은 휴가 동안에 뭘 해? 에이미는 교묘하게 화제를 바꿨다. 실컷 자고 실컷 노는 거야. 매그가 대답하자 난 아냐 하고 조가 말했다. 빈둥빈둥 하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아. 실컷 책이나 읽고 루리와 종달새처럼. 종달새가 아니라 야단 법석이겠지. 에이미가 아까의 복수를 했다. 베스 언니, 우리도 당분간 공부는 중지하고 언니들처럼 놀아. 그래, 엄마가 좋다고만 하시면. 엄마, 괜찮죠? 매그는 엄마의 코너라는 자리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마치 부인에게 물었다. 글쎄, 한 일주일 정도만 실험을 해보렴. 토요일 밤에 일 없이 놀기만 하는 게 휴식 없이 일하는 것만큼이나 괴롭다는 걸 느낄 테니까. 엄마는 말했다. 어머, 그럴 리가 없어요. 매그는 자신만만했다. 그럼 건배, 즐거움은 영원히. 레모네이드 컵을 들고 조는 외쳤다. 모두 일제히 건배하고 우선 그날은 잠들기 전까지 노는 것으로서 이 실험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매그는 10시까지 자리에 누워 있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방은 지저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는 꽃을 꽂지 않았고 베스는 청소를 안 했고 에이미는 여기저기 책을 흩어놓아 전혀 정돈이 되어 있지 않았다. 오직 한 군데 엄마의 코너만이 깨끗했으므로 매그는 거기서 휴식과 독서를 즐기기로 했으나 자꾸 하품만 나왔고 월급 탄 것으로 여름 드레스를 살 공상만 했다. 조는 오전 중에 로리와 강에서 놀고 오후에는 사과나무에 올라 넓고 넓은 세상, 엘리자베스 외자 이을르의 소설을 눈물을 흘려가며 읽었다. 베스는 자기의 소지품을 벽장에서 전부 꺼냈다. 그러나 금방 실증이 나서 팽개쳐 둔 채 피아노를 치러 갔다. 에이미는 제일 좋은 흰 옷을 입고 그림을 그렸다. 누군가가 보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는 오후에 산책을 나갔다가 소나기를 만나 흠뻑 젖어서 돌아왔다. 오후에 쇼핑을 나갔던 매그는 파란색의 모슬린을 사왔으나 집에 와서 보니 세탁이 잘 되지 않는 천이었다. 그래서 전에 없이 부어 있었다. 조는 보트놀이 때 콧등이 타서 허물이 벗어졌고 계속 독서를 해서 머리가 아팠다. 베스는 자기 벽장이 엉망인데다 한꺼번에 여러 곡을 외울 수 없다고 짜증이었다.
그리고 에이미는 소중한 외출복을 망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케이티 브라운네의 파티가 내일인데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어서 자매들은 실험이 잘 되어 간다고 보고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띠고 한나와 함께 딸들이 게을리한 집안 청소를 했다. 실컷 놀기만 하는데 불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날이 갈수록 지루해지고 기분이 자꾸 변했고 모두가 차분하지를 못했다. 사탄은 얼씨구나 하고 나쁜 짓을 찾아 게으름을 피우는 모두의 손에 쥐어주곤 했다. 매그는 모파트 스타일로 드레스를 만들려다 가위질을 잘못하여 옷 한 벌의 천을 아무짝에도 못쓰게 만들었다. 조는 눈이 아프도록 책을 읽어 책이라면 진절머리가 났고 괜히 신경질을 부려 로리와 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베스는 끝까지 잘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이 놀기만 하는 때라는 것을 깜빡 잊고 가끔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뭔가 집안의 공기가 그녀에게 영향을 미쳐 한 번은 소중한 자기 인형 조안나를 너는 도깨비야 라고 말해버렸다. 에이미는 제일 지쳐 있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 언니들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누구나가 이 실험에 지쳤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금요일 밤이 되자 일주일도 내일이면 끝난다 싶어 모두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유머와 센스가 풍부한 마치부인은 이 교훈을 딸들에게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 실로 재미있는 방법으로 이 실험을 장식했다. 그래서 우선 한나에게 하루의 휴가를 주었다. 토요일 아침 자매들이 일어나자 부엌에는 불기가 없고 식탁에는 아침 식사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어머니까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웬일들일까? 조는 놀라 주위를 살폈고 매그는 2층으로 달려갔으나 곧 부끄러운 표정으로 내려왔다. 엄마는 병이 아니야. 다만 조금 피로하시대. 하루를 조용히 쉬고 싶으니 집안일을 우리끼리 해보래. 일주일 동안 엄마는 고생했으니까 불평 없이 자기 일은 자기가 하래. 문제 없어. 좋아. 뭐든 하고 싶어서 좀이 쑤시던 참이야. 조는 신이 났다. 정말이지 내 사람은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기꺼이 새로운 일에 착수를 했으나 금방 한나가 입버릇처럼 가사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하던 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식료품 장에는 재료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베스와 에이미는 식탁을 정리하는 한편 매그와 조는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가정부들은 어째서 고달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두들 태평스런 심정이었다. 엄마한테 좀 갖다 드리자. 엄마는 상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맛을 보기도 전에 2층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펄펄 끓인 홍차는 무척 썩고 오믈렛은 타고 비스킷은 생가루가 쿡쿡 씹혔다. 그래도 마치 부인은 그 식사를 감사히 받고 조가 돌아가자 까무러칠 듯이 웃었다. 모두들 가엾게도 고생하겠지만 교훈이 될 거야.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음식을 살짝 꺼내서 먹고 딸들이 만든 것은 그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몰래 처리해버렸다. 한편 자기 솜씨에 자신만만한 조는 이 기회에 화해를 하려고 점심에 로리를 초대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남을 초대하기 전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조사해봐. 매그는 성급한 조의 행동을 보고 말했다. 어머, 문제 없어. 콘 비프도 있고 감자도 많아. 모양을 내는 데는 그린 아스파라거스와 새우를 사오면 돼. 샐러드도 만들어야지. 방법은 모르지만
어차피 요리책에 나와 있을 걸 뭐. 디저트는 블러먼주와 딸기로 하고 끝으로 커피를 내는 거야.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좋아. 조, 아무튼 로리를 초대한 건 너니까 책임은 내가 져. 그래, 도와주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푸딩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줘. 그래, 나도 잘은 모르지만. 하지만 뭘 살 때는 엄마의 허락을 받는 게 좋아. 나도 바보는 아니야. 조는 발끈하며 2층으로 올라갔다. 뭐든 필요한 것을 사는 건 좋지만 나를 방해하지 말아요. 응?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는 어머니가 아침부터 태평스럽게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은 천지이변이라도 일어난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이상해. 계단을 내려오며 조는 중얼거렸다. 아니, 베스가 울고 있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증거다. 만일 에이미가 까불었다면 용서하지 않을 테야. 조가 베스에게로 다가가자 그녀는 카나리아의 새장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카나리아 피프는 가느다란 다리를 쭉 뻗고 새장 바닥에 죽어 있었다. 모두 내 탓이야. 내가 피프를 잊고 있었어. 모이 한 톨, 물 한 모금 없었어. 아, 피프. 어쩌다 이렇게 가엾게 됐을까? 새를 손에 들고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듯이 베스는 슬피 울고 있었다. 조는 새가 회생의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자기의 도미노 상자를 관으로 제공했다. 오븐 속에 넣어보면 어떨까? 따뜻해지면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에이미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말했다. 피프는 굶어 죽었어. 수의를 만들어주고 뜰에 묻어줘야지. 다시는 새를 안 기를 테야. 난 자격이 없어. 베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말했다. 오후에 장례식을 지내기로 하고 모두 참석키로 해. 자, 이제 그만 울어, 베스. 조가 의젓하게 말했다. 베스를 위로하는 것을 모두에게 맡겨두고 조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주방은 엉망이었다. 큰 에이프런을 두르고 접시를 닦다 보니 불이 꺼져 있었다. 아니, 하필이면. 조는 투덜대며 스토브를 열고 타다 남은 장작을 짓쑤셔 넣었다. 간신히 다시 타기 시작하자 물이 끓는 동안 시장에 다녀오기로 했다. 밖에 나오니 기분이 새로웠다. 새우와 아스파라거스, 딸기 2상자를 아주 싸게 사 기분 좋게 돌아왔다. 마치 부인은 형편이 어떤가 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본 다음 베스를 위로해주고 나서 외출을 했다. 베스는 도미노 상자에 작은 주검을 눕히고 수의를 만들었다. 어머니가 나간 뒤 곧 미스 크로커가 점심을 같이 하러 왔다고 말했을 때 모두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이 사람은 깡마르고 심술궂은 올드미스로 뭐든 본 것은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이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싫어했지만 노인이고 가난하고 친구가 없었으므로 친절히 해야 한다는 말을 평소에 어머니로부터 들어온 터였다. 매그는 마지못해 안락의자를 권했고 미스 크로커는 아는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날 오전 중 조가 경험한 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아무튼 그녀가 준비한 식사란 것은 당분간 웃음거리가 되었다. 매그에게 물으려 해도 앞서처럼 핀잔이나 맞을 것 같아서 뭐든지 멋대로 했지만 요리란 성의와 의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아스파라거스는 푹 삶아져 잎은 다 풀어지고 줄기는 물컹거렸다. 샐러드 만들기에 정신이 팔려 빵은 새카맣게 탔다. 또한 새우는 어떻게 다루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고 두드린다 쑤신다 해서 간신히 껍질은 벗겼지만 그 조그만 덩어리는 레티스에 묻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감자는 서둘다 보니 생감자 그대로였다. 블러먼주는 생가루 멍울투성이었고 딸기는 보기보다 잘 익지 않았고 상자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 속임수를 쓴 것이었다. 뭐 아무튼 소고기도 있겠다. 배가 부르지 않음 빵에 버터라도 발라서 먹지 뭘. 조는 30분이나 늦게 식사를 알렸고 로리와 호기심이 가득한 눈길로 흠잡을 곳만 찾는 미스 크로커는 앞에 놓인 고급 요리를 바라보며 풀이 죽었다. 요리란 요리는 모조리 조금씩 맛만 보고 그대로 남자 조는 테이블 밑에 기어들고 싶었다. 에이미는 킬킬거리고 매그는 난처한 기색이고 미스 크로커는 입을 삐죽거렸다. 로리만은 어떻게든 그 자리를 밝게 하려고 열심히 웃고 떠들었다. 조의 유일한 희망은 과일이었다. 딸기는 설탕을 듬뿍 쳐서 짙은 크림과 함께 준비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유리 그릇이 나오고 모두들 크림의 바다에 동동 뜬 장밋빛 딸기를 기쁜 눈으로 바라보자 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스 크로커가 맨 먼저 떠먹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급히 물을 마셨다. 모자랄까봐 걱정이 되어 자기는 사양을 하고 있던 조는 힐끔 로리를 보았으나 그는 부지런히 먹고 있었다. 품이 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에이미는 스푼에 가득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냅킨으로 입을 막고 황급히 나가버렸다. 도대체 왜들 그래? 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설탕 대신에 소금이고 크림은 쉬어 빠졌어. 매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조는 신음하며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순간 로리와 시선이 마주쳤다. 실로 남자답게 노력은 하고 있었으나 그 눈길은 웃음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순간 이 대실패가 최고 걸작의 희극임을 깨달은 조는 웃음을 터뜨렸고 결국은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다. 모두가 자지러지게 웃고 미스 크로커까지 웃었다. 이 불운한 디너 파티는 버터빵과 올리브 절임과 웃음으로 즐겁게 끝났다. 당장은 설거지할 기운도 없어. 장례식부터 올려서 머리를 식혀야지. 식사가 끝나자 조가 제안했다. 미스 크로커는 1초라도 빨리 이 뉴스를 사방에 퍼뜨리기 위해 돌아갔다. 일동은 실로 엄숙한 기분이 되었다. 로리가 우거진 양치 식물 밑에 무덤을 파고 조객들의 눈물 속에서 자상한 여주인이 조그만 피풀을 정중히 매장하였고 묘석에는 제비꽃과 별꽃의 꽃다발이 놓였다. 무덤에는 조가 점심 준비를 하느라 그 바쁜 중에도 준비한 비문이 적혀 있었다. 퍼프 마치 여기 잠들다. 6월 7일 세상을 떠나다. 사랑스러운 그대 모습. 우리들 슬픔은 커 영원히 잊지 못하리. 장례식이 끝나자 베스는 슬픔에 젖어 자기 방으로 갔지만 침대를 정리하지 않아 누울 수도 없어 이것저것 치우다 보니 슬픔도 잊고 말았다. 매그는 조를 도와 설거지를 하는데 오후 시간이 꼬박 걸렸고 지칠 대로 지친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토스트와 홍차만으로 결정해버렸다. 로리와 에이미는 드라이브를 했다. 마치 부인이 돌아왔을 때 위로 세 딸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벽장을 잠깐 들여다보아도 이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슬이 내려 주위가 고요해지자 자매들은
6월 장미가 아름답게 핀 뒤뜰로 한 사람씩 모여들었다.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다. 조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우리 집 같지가 않았어. 에이미가 말했다. 엄마와 귀여운 피프 없이는 우리 집이란 느낌이 들 리 없어. 베스는 머리 위에 텅 빈 새 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여기 있어요. 새는 내일이라도 사다 줄게.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며 마치 부인이 포치로 나와 딸들 사이에 앉았다. 그녀의 휴식도 딸들처럼 별로 즐겁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때, 실험은? 만족들 했니? 일주일 더 할까? 난 손들었어요. 조가 선언했다. 나도. 나머지 세 사람도 조의 말에 동의했다. 그럼 다시 각자의 짐을 지기로 해요. 응? 때로는 무겁기도 하겠지만 습관이 되면 그리 괴롭지도 않을 것이고, 일한다는 것은 자신감과 독립심을 길러주니까. 난 꿀벌처럼 일하겠어요. 조가 말했다. 휴가 중에 요리를 배워야지. 다음 디너 파티는 반드시 실패 없이 해볼 테야. 난 아빠의 셔츠를 만들겠어요. 하고 매그가 말했다. 난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인형이나 피아노에만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베스의 결심이었다. 난 틀린 말을 쓰지 않도록 단어 공부를 하겠어요. 에이미도 비장하게 선언했다. 모두들 착해요. 이 실험의 효과는 이것으로 충분해요.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좋을 거야. 다만 노예처럼 노상 일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매일이 유익하고 동시에 즐겁도록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청춘은 기쁨으로 넘치고 늙어서도 후회하는 일이 적을 것이며, 비록 가난하더라도 생애는 훌륭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아름답게 결실할 테니까. 지금의 말씀 잊지 않겠어요, 엄마. 딸들은 어머니의 말을 명심하고 실천했다.